안녕하세요, 슈퍼노말입니다. 요새 날씨도 덥고 제가 어제 배드민턴 대회를 처음으로 나갔다가 완전 깨지고 와서 피곤해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늦었는데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투자 상황도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소식으로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려했던 만큼의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월요일에 올렸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3년 넘게 투자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카운터를 맞아본 덕분에 테슬라 본주가 마이너스 6% 넘게 떨어지고 삼슬라로 보면 마이너스 18%를 맞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통 테슬라에 신경이 쏠려서 다른 소식들은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 전문가들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지난주보다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점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시장이 과열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한국 주식을 사보는 게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기업들이 갑자기 크게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하기보다는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히트맵을 보면은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붉은색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는데 제 투자 상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주 78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극도의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됐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스크랩해둔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을 한 기사가 죄다 테슬라 아니면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했다는 소식에도 생각보다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이고 월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하루 만에 205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됐는데 205조 원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XAI 합병 시나리오의 머스크 발끈이라는 기사인데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의견을 올렸는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닥치라고 답글을 달았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XAI에서 그록포가 새로 나왔는데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유료라서 직접 써보진 못했고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학개미의 변심, 테슬라 팔고 서클 샀다라는 기사고 테슬라 투자자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소식들을 기록해 보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믿고 가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는 신앙과 같은 믿음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핫한데 앞에서 국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달려들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를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건 인간 지표로 봤을 때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 구역이 확장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소식이 나왔는데 모양이 음담 패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시기한 모양입니다. 손가락 욕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 채널에서 여성 구독자의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저번 주에는 13%였던 것 같은데 또 떨어졌네. 아무튼 얼마 안 되는데 여성분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입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비슷한 사진을 갖고 와서 올리는 게시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또 뒤집어 보면 테슬라의 T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T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역시 일론 머스크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존보리카님의 X 게시글을 가져와 봤는데 테슬라가 애리조나 교통국에 로보택시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과연 연말까지 얼마나 확대가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좋은 소식인데 캐시우드가 7월 11일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한 5만 9천 주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인데 인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면 FSD 성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더 확신을 갖게 해주는 내용의 기사인데 20년 정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신 서울대학교의 서승우 교수님의 칼럼인데 로보택시를 타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카메라, 라이다, 지도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딱 웨이모의 방식이죠. 그런데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보고 이 틀이 깨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구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점을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신 걸로 보이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게 첫째로 그냥 테슬라의 기술을 현기차가 탑재하는 것이고 라이센스죠. 둘째는 테슬라의 온리 비전으로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읽어보니까 자율주행은 정말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왜 테슬라인가의 저자이신 지혜탐험가님의 게시글을 보면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체 자율주행 기술과 자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로보택시를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갖고 있고 AI 칩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 의견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런 능력을 갖춘 회사는 테슬라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러 잡음들이 있고 주가가 출렁여서 당장은 머리가 아프지만 이것만으로도 테슬라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냥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또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자율주행 배에 관한 기사인데 자율주행 배를 만드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자는 의미로 스크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은 가상화폐 계좌에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다른 코인들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비트코인만 갖게 됐습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은 모두 익절했고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는데 언젠가는 온전한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싶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씩 모아갈 계획이고요.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은 가격을 지켜보면서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지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공무원인데 동료 중에 코인으로 1,000만 원을 100억으로 만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인증도 했고 직장 생활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데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메인 계좌 수익률은 지난주 200%였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훨씬 오르기도 했었는데 금요일에 아이온큐 주가가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지면서 수익률이 500%에서 447%로 내려오면서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있던 거였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유는 귀찮아서 찾아보지 않았지만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은 여윳돈이 없어서 어렵지만 이럴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단기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세배 레버리지, 속스를 55달러에 샀다가 물려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버텨낸 결과인데 수익률이 40%를 찍었습니다. 메인 계좌 속스는 90%를 찍은 상황이고 4월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그때 열심히 물타기를 하던 저에게 악플을 퍼붓던 분들의 지금 심정이 어떨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20대 초반 알바에서 속수를 샀는데 물렸다고 했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소식을 안 전해주시는지 모르겠네. 다시 올라서 그냥 팔고서 신나서 빠이빠이 한 건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소식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슬라는 월요일에 잠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보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주가는 하반기에 강하기 때문에 쭉쭉 올라서 올해는 꼭 수익 실현을 하고 양도세도 많이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쌀 때 사야 되고 쌀 때 못 샀어도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나무증권 계좌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에 떨어졌을 때 조금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샀던 수량은 샀던 가격에서 10%에서 20%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요 테슬라만 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도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열심히 물타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TSLL을 마이너스 50% 찍고 있다는 분의 글에 댓글이 달린 걸 봤는데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가 돼야 본전이라는 말씀을 하는 댓글을 봤는데 이거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의견입니다. 단 하루에 테슬라 본주가 2배가 된다면 맞는 말이지만 야금야금 올라서 600달러를 찍게 되면 TSLL은 지금 주가보다 3배 이상 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쨌든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테슬라든 레버리지든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나름의 원칙을 만들어서 멘탈을 다스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반가운 건 아닌데 이게 팔할 때 사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변태인가? 아무튼 그런데 요새 또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유튜브 수익과 블로그 수익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돌아오는 주에도 테슬라 관련 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X의 게시글들을 열심히 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지만 로봇택시 운행이 확장이 될수록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웨이모의 기술보다 훨씬 앞선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미라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투자고 과정인데 마음이 불안할수록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했던 이유가 됐던 기술에 더 확신을 갖고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